할머니가 남긴 낡은 수첩.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일부 이혼 선고. 주인공 정미란 35세. 미란아, 이제 그만 나가줘. 우리 아들 너무 힘들어해. 결혼 8년 만에 처음 들어본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 뒤에 숨어서 며느리를 내쫓는 시어머니였다. 남편 강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도 들지 않았다. 한때는 미란의 손만 잡아도 행복해하던 그 남자가 지금은 엄마 뒤에 숨어 아내를 외면하고 있었다. 미란 씨, 우리 아들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당신 없어야 더 잘 살겠죠. 시어머니 박옥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미란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A사용지 5장. 8년의 결혼 생활이 고작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구나.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8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았잖아요. 병원 다녀도 소용없고. 우리 아들 씨는 멀쩡한데 당신 문제라며.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 그렇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사실은 남편 민수에게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았다. 병원 결과지를 보여줘도 아들이 멀쩡한데 내가 문제라며 미란을 몰아세웠다. 그리고 8년 동안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맨날 짜고 싱겁고 청소는 또 얼마나 대충대충 하는지. 미란은 입술을 깨물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는데 재산 분할은 없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이 집도 우리 거고 당신이 번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미란은 시집 온 후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월 80만 원.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집안일 소홀하다며 눈치를 줘서 자주 그만뒀다. 다시 구했다를 반복했다. 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8년. 2920일.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짐을 싸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이제 끝났어. 드디어 전연 내보냈어. 이제 우리 민수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시켜야지. 아들 낳을 수 있는 여자로. 미란의 손에 들고 있던 옷가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부 시할머니의 선물.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미란아. 시할머니 강정숙이었다. 85세의 할머니는 8년 동안 미란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언제나 무표정하고 말수도 적었다. 미란은 시할머니가 자신을 무능한 며느리로 여긴다고 생각했다. 할머니, 이거 받아라. 할머니는 낡은 수첩 하나를 미란의 손에 쥐어줬다. 수첩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봐라. 지금은 안 돼. 꼭 혼자 있을 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란은 처음 보는 할머니의 표정에 당황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돌아섰다. 미란은 수첩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3부 수첩의 비밀. 밤 10시 고시원. 미란이 찾은 곳은 월세 35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다. 손바닥만 한 공간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다. 미란은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며느리 미란에게 8년 동안의 기록. 다음 페이지부터는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었다. 2015년 3월 15일 미란이 시집 온 날. 오늘 미란이가 우리 집에 왔다. 순박하고 착해 보이는 아이다. 옥순이 며느리 민수 엄마가 벌써부터 트집을 잡는다. 걱정이다. 2015년 4월 2일.
미란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한다. 옥순이는 밥이 짜다며 상을 엎었다. 미란이가 눈물을 참으며 다시 짖는 모습을 봤다. 가슴이 아프다. 2015년 7월 10일. 미란이가 감기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 옥순이가 집안일 누가 하냐며 못 가게 한다. 내가 감기약을 사다 몰래 줬다. 2016년 2월 14일. 미란이가 파트타임으로 번 80만 원을 모두 생활비로 냈다. 옥순이는 이것밖에 못 버냐며 핀잔을 줬다. 나는 그 돈을 미란이 명의로 따로 저축하기 시작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첩을 계속 넘겼다. 8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17년 5월 20일. 병원에서 민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옥순이는 인정하지 않고 미란이 탓만 한다. 미란이가 억울해하며 우는 모습을 봤다. 내가 대신 말해줘야 하는데 나는 비겁하다. 2018년 11월 3일. 미란이가 또 일을 그만뒀다. 옥순이가 집안일 소홀하다며 압박을 넣었기 때문이다. 미란이가 번 돈 8개월치 640만 원을 미란이 명의 통장에 모아뒀다. 2019년 8월 15일. 명절이다. 미란이가 혼자서 20명분 음식을 준비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일했다. 친척들은 손맛이 없다며 흉을 봤다. 나는 그저 지켜만 봤다. 비겁한 할머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통장 사본이 붙어 있었다. 예금주 정미란. 잔액 4,720만 원. 미란의 손이 떨렸다. 4,700만 원. 그 아래 할머니의 마지막 글이 있었다. 미란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우리 집을 떠났을 것이다. 옥순이가 너를 내쫓았을 것이다. 나는 그날이 올 줄 알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이 오기를 두려워하면서도 어쩌면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다. 미란아, 8년 동안 내가 번 돈, 내가 받은 용돈, 명절 때 받은 세배돈.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이 통장에 모았다. 옥순이가 너한테서 빼앗으려 할까봐. 민수가 함부로 쓸까봐. 왜 그랬냐고? 내가 착하고 성실하기 때문이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우리 집을 지켜줬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파트타임 일하면서도 집안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밤늦게까지 일했지. 나는 그 모든 걸 봤다. 하지만 나는 약한 사람이었다. 며느리 옥순이 앞에서 너를 감싸줄 용기가 없었다. 그저 조용히 이 통장을 만들고 내 돈을 지키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미안하다. 차가운 시선으로 너를 봐서 미안하다. 사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힘든 환경에서도 단 한 번도 악해지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대들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다. 그런 내가 존경스러웠다. 이제 이 돈은 내 것이다. 8년 동안 내가 흘린 눈물의 대가다.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해라. 우리 집 일은 잊어라. 옥순이도 민수도 그리고 이 무능한 할머니도 다시 한번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8년 동안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시할머니 강정숙. 미라는 수첩을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8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차갑게 대했다고 생각했던 할머니. 그녀는 사실 유일하게 미란을 지켜주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미란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4,720만 원. 8년의 세월이 담긴 돈. 할머니가 매일 지켜준 미란의 노동. 사부 새로운 시작. 3개월 후. 미란은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다. 4천만 원의 자금으로 시작한 15평짜리 작은 가게. 하지만 미란에게는 8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있었다. 시집살이하며 매일 만들었던 빵과 케이크. 새벽마다 연습했던 요리 솜씨. 사장님, 오늘도 크로아상 동났어요. 추가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보고했다. 미란의 카페는 입소문을 탔다. 정성스럽게 만든 빵, 따뜻한 서비스.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좋아요. 지수야, 오늘 저녁 퇴근하고 직원 회식 가자. 내 생일이잖아. 사장님, 정말요? 감사합니다. 미라는 달라져 있었다. 8년 동안 눈치 보며 살던 사람이 아니었다.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다. 저녁 미라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할머니. 할머니, 저 미란이에요. 미란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겁고 낮았다. 할머니, 감사드립니다. 그 돈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그걸로 됐다. 할머니,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시어머니와 민수는 그 통장에 대해 알고 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다. 모른다. 내가 철저하게 숨겼다. 옥순이는 내가 용돈도 없이 산다고 생각하지. 내 연금으로 내 돈을 지켰다. 미란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할머니는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쪼개가며 미란의 돈을 지켜준 것이었다. 할머니, 제가 꼭 보답할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럴 필요 없다. 넌 이미 충분히 잘해줬다.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전화가 끊겼다. 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성공해서 할머니에게 보답하겠다고. 오부 폭풍의 시작. 그런데 미란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바로 그날 저녁 강씨 집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 옥순이 통장 사본을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옥순이 할머니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수첩 복사본과 통장 사본. 8년 동안 어머니가 미란이 돈을 모아뒀다고요? 4,700만 원이나요? 할머니 강정숙은 소파에 앉아 묵묵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말 좀 해보세요. 우리 돈을 왜 미란이한테 준 거예요? 미란이 돈이다. 내가 지켜준 것뿐이다. 어머니 미쳤어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옥순이 할머니의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이다. 내 연금 쓴 거다. 당신들이 뭐라 할 권리는 없다. 민수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할머니, 그럼 미란이는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민수의 눈빛이 변했다. 4,700만 원. 그 돈이면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엄마, 우리 미란이한테 다시 접근해야 해요. 그래, 이혼은 취소할 수 있어. 아직 신고 안 했으니까.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용없다. 이혼 신고는 이미 끝났다. 내가 직접 서류 챙겨서 동사무소에 제출했다. 어머니가 왜? 더러운 짓거리는 이제 그만해. 미란이는 이제 자유야. 너희 같은 인간들한테서.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육부제회의 시도. 6개월 후. 미란의 카페는 나날이 성장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어났고 2호점까지 준비 중이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50% 증가했어요. 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퇴근 시간 미라는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향했다. 새로 산 중고 소형차. 하지만 온전히 자신의 돈으로 산 차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미란아. 나 민수야. 미란의 손이 멈췄다. 민수. 6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에요? 저기, 우리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할 말이라니요? 우리 이미 끝난 사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내일 오전 10시 강남역 카페에서 봐요. 30분만 드릴게요. 다음 날 카페. 민수는 일찍 나와 있었다.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미란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미라는 건너편에 앉았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민수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저기, 미란아. 우리 그때 너무 성급하게 이혼한 거 아닐까? 8년이나 함께 산 사이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한테 돈을 줬다는 거 알아. 그 돈. 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 씨.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이제 남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미란아, 잠깐만. 민수가 미란의 팔을 잡았다. 그 돈. 법적으로 나도 권리가 있어. 우리 같이 번 돈이잖아. 미란은 민수의 손을 뿌리쳤다. 법적 권리요? 8년 동안 제가 번 80만 원씩을 시어머니께 모두 빼앗겼는데요. 명절 세배돈도 용돈도 전부요. 그 돈은 할머니께서 제 명의로 지켜주신 겁니다. 당신이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어요. 미란은 카페를 나섰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칠부 할머니의 병. 1년 후. 어느 날 미란은 우연히 할머니를 만났다. 병원 앞이었다. 할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했다. 미란아,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폐암이다. 삼기란다. 할머니,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치료는 받고 계세요? 돈이 없어서. 옥순이가 치료비를 안 대주더구나. 내가 미란이한테 돈 준 것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나 봐. 미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할머니, 제가 모든 치료비 낼게요. 지금 당장 좋은 병원으로 옮기세요. 안 돼. 너한테 신세 질 수는 없다. 할머니. 미란의 목소리가 커졌다. 할머니께서 제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데요. 8년간의 돈, 새 출발의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감을 지켜주셨잖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미란아. 미안하실 것 없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할머니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그날 이후 미란은 매주 병원을 찾았다. 할머니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고 다행히 효과가 좋았다. 미란은 카페 2호점 오픈을 미루고 할머니 치료비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 미란아, 내가 너무 고생한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팔부 진짜 가족. 2년 후. 할머니의 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 기적이었다. 퇴원하는 날 할머니는 미란에게 말했다. 미란아,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할머니, 옥순이와는 이혼했다. 더 이상 못 살겠더구나. 할머니, 그럼 어디서 사세요? 미란아, 나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나, 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당연하죠. 제가 모시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미란의 작은 투룸 아파트로 들어왔다. 미란의 카페 옆방이 할머니의 방이 되었다. 미란아, 내가 빵 만드는 거 도와줄까?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건강해졌잖아. 나도 뭔가 하고 싶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카페에 나와 미란을 도왔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빵 반죽을 만들고 설거지를 했다. 손님들은 할머니를 좋아했다. 사장님, 할머니 너무 좋으세요. 우리 할머니 같아요. 미란은 행복했다.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구부 또 다른 시작. 3년 후. 미란의 카페는 5호점까지 확장됐다. 연 매출 10억 원을 돌파했다. 어느 날 미란은 자원봉사 활동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이름은 서준호. 초등학교 교사였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1년 후 미란은 재혼했다. 결혼식 날 할머니가 주례를 섰다. 신부 정미라는 제 손녀입니다.
아니, 제 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신랑 서준호 씨,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의 축복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미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다. 발신자는 옥순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미란아, 결혼 축하한다. 나도 이제 후회하고 있다. 너를 그렇게 대한 것. 어머니 강정숙 할머니가 옳았다.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미라는 편지를 접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10후 행복한 결말. 5년 후 미란의 첫 아들이 태어났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아기를 안고 행복해했다. 미란아,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냐? 정수희요. 할머니 이름에서 수자를 따왔어요. 할머니는 또 울었다. 고맙다 미란아.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미란과 남편 준호, 아들 정수, 그리고 할머니.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손주를 바라봤다. 할머니, 저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수가 자라서. 그래, 우리 정수 최고네. 미라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밤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미란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8년 동안 지킨 그 작은 돈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때로는 작은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다. 미란이가 행복해서 나도 행복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 엔딩 멘트.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